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장 보고 많이들 놀라셨나요? 전날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 장은 오후 1시까지 반장만 열리고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때문에 패닉이 온 건데요. 다우존스는 2.53%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2.27%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23%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최대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지난 2월 이후로 최대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3대 지수의 낙폭은 1950년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 신종 변이에 대한 두려움이 증시 전체를 덮어버린 모양새였는데, 참고로 저는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아서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던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올랐던 증시가 당분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폭락했던 주가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변이 바이러스도 그냥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한 종류에 불과하고요.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죠. 자, 이런 시점에서 다시 코로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이 전 세계 경제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더 이상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 넘어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잠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 정말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자 투자하고 계시는 개별 종목이나 ETF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지는 주가는 회복력이 빠릅니다. 자,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 투자는 이 개별 종목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말고 꾸준히 모아가실 분들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그저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새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새 변이 바이러스는 이 전염성이 더 높고 백신에 대한 내성도 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말 그대로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할지 또 어느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주가도 생각을 해보면 이참에 이 차익 실현을 좀 해두자라는 그런 심리가 컸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시원한 급락을 보여준 것 같고요. 자, 그러한 투자 심리는 이 변동성 지수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빅스 지수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보기 드문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난 1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작년 3월 이 팬데믹 때 50이 넘는 수치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하루 만에 1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해서 28.62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오바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증시가 과열된 상태였고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죠. 올라서 좋긴 하지만 너무 올라서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 다들 이해 가시나요? 자, 누가 먼저 팔기 시작하면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까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쉬어갈 그런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연말 연초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 산타랠리 기간을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 높게 가려면 이런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공격적인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무서워서 주식을 던질 때 오히려 싸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모든 상황이나 종목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수 추종 ETF만큼은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말이죠. 자, 미국의 비축류 방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던 유가의 가격이 신종 변이 하나로 꺾였는데요. 자, 무려 13.1% 폭락을 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유가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런 유가 상승세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이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더 이상의 이 증산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왔었죠. 기름을 많이 뽑아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유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산유국들은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오히려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온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한시름 덜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럴당 70불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전장 대비 무려 0.15%나 떨어지면서 1.494%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요. 자, 국채 금리의 하락은 이 국채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죠. 이 둘은 역의 관계에 있는데요. 안전자산인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국채의 가치가 상승을 했고 금리는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자, 어쨌든 국제 유가의 하락과 국채 금리의 하락은 현재 연준이 빨리 이 테이퍼링을 단행을 해서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의 등장이 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왠지 이번 조정을 겪고 나면 연말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의 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공포에 2% 넘게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한국 시간으로 4시 40분 정도인데 미국 증시의 지수 선물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전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1.21% 상승하고 있고 S&P 500도 0.97% 상승, 그리고 다우 선물도 0.7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의 돌풍이 이 하루 만에 끝이 날지 두고는 봐야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등하던 유가와 국채 금리가 꺾인 것이 오히려 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오늘 급반등을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저번 주 급락장에서 싸게 줍줍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 주변의 변동성에 의해서 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과감한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참고만 하셔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현재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수 증가와 부품, 자재, 회전율 제고 등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000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생산 능력 확충 후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근로자 수가 총 19,000명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건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50% 이하로 이 지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기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먼저 중국에서 독자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중국산 모델 3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출하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 모델 Y도 생산이 시작이 됐죠. 자, 현재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만 대고 현재 45만 대 생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와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현재 풀 가동 중인데 테슬라의 현재 글로벌 연산 능력은 105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테슬라의 전 차종은 없어서 못 팔고 있죠. 대기만 6개월 이상인데요. 생산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정말 압도적인 생산 캐파와 치솟는 인기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를 만들면서 쌓아온 오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보다 우위를 점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기차 시장의 확장은 이 테슬라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비단 이 테슬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이 GM, 포드, 벤츠, BMW,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의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새로운 이 신생 전기차 생산 기업들도 생산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산업이 저물고 있고 새로운 산업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산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히 전기차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도 꼭 가져가야 할 분야죠. 하지만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2차전지 배터리라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생겨났고 이 시장은 처음 반도체가 등장했을 때만큼의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최소 5년간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의 투자도 좋고요.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에는 역시 ETF만한 게 없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1차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를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전기차와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도 꼭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중장기 투자의 수많은 변동성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흔들림 없이 꾸준히 모아가시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큰 수익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냥 꾸준히 한번 모아가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